정확하게 봐도 조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의 50년 동안 이제 평안남도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201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북한식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집사람이랑 아들, 딸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저하고 집사람은 아직도 이제 평안도 말 그대로 하고 있고 애들은 완전히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애들은 회사 나가서도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왔는지 부산에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애들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 들으면. 그래서 제 발음이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칼국수 만드는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칼국수 만드는 식당에서 이제 떡국도 같이 나가요. 근데 제가 주방에서 일했는데 떡국이라고 하면 자꾸 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떡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약간 떡 이렇게 돼야 이제 거의 뭐 정말 긴장해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게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식량 위기다. 뭐 제 정부 발표는 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맞냐? 또는 아니냐? 그 통계가 이제 그런 정보가 확실하냐? 아니면 아니냐? 근데 이제 저도 그렇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살았고 논문도 그쪽으로 썼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저는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떤 모임에 갔다가 술 한 잔 마시고 이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술 먹은 분들이 한 10명 정도 이제 같이 가서 노래 부르고 뭐하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붓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제 글 쓰는 이제 붓. 그게 이제 미스 트롯에서 1등의 노래 아닙니까? 근데 그 가사가 그러니까 이제 70년 세월이 국가집게 무슨 대수냐,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가 가사가 좋아서 배워가지고 그 노래를 했는데 한 분이 빨갱이 노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좀 잘 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70년과 5천년의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지난 기간에 서로 이제 과오가 서로 다 상대방의 과오를 이해하거나 또는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이제 우리가 이런 앞으로 우리가 남북이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나쁘다는 건 하지만 뭘 조금 하려도 중국 눈치 봐야 되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일본 눈치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변국들이 니네 잘한다 하고 이제 그대로 이야기해 줄 데가 없어요. 사전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미리 만나고 뭐라 그러면 당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남북이 함께 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이제 효과가 있겠는가를 이제 하면 제일 우리가 재미난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독도 문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남북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독도 우리 땅이다. 예. 근데 이제 남쪽도 그렇지만 북쪽은 막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욕을 하거든요. 일본 이제 욕할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이런 정치적 문제나 뭐 외교적인 문제나 이럴 때 남북이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북의 문제는 어떤 정치적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소통의 문제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와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이 신념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낳게 되느나 그걸 이제 제가 오늘 강연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젠 거의 농업이 다른 뭐 제조업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발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이제 작은데 지금 뭐 기후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 문제만큼은 항상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공부도 하고 해외도 다녀보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좀 이제 크게 경제 파동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다 농업 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봤는데 물론 이제 그 나라가 돈도 많고 발전되기도 하고 복지도 좋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 땅 자체가 저는 이제 복받은 땅이다. 정말 하느님의 편파적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자연, 광활한 자연과 그다음에 이제 풍부한 자원, 그다음에 기름진 땅 이것에 기초하지 않았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돈 많이 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 그런 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그러니까 경제의 2대 부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6년인가요? 이제 8기 4차 전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농업진흥 뭐라고 해서 이제 농업을 강조했고, 올해는 12개 거지를 점령한다고 하면서 농업을 첫 번째 거지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중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량 문제가 항상 이제 북한에는 이제 걸림돌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량 문제를 무조건 자체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농업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한을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북한은 이제 거의 한 78% 정도를 이제 자급하거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데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한국의 경우는 이제 자급률이 뭐 축산 사례 같은 거는 거의 100%를 다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곡물 자급률이 쌀은 이제 우리가 쓰고 남는데 나머지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쪽이 더 많다.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균형이 맞냐, 또는 합리적이냐, 또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북한은 자급하는 게 78%, 뭐 80% 이렇게 되는데 왜 식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사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식량 현황을 이야기할 건데요. 작년에 농사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농사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코로나19 봉쇄를 북한이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완벽하게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유행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북한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봉쇄를, 물리적 봉쇄를 엄청나게 막 과하다고 할 정도로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백신, 이거 못하죠. 우리도 백신 생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19 백신 문제,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것을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적인 요건, 이게 지금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용량이 부족하고 약한 주민들이 코로나19까지 걸리면 대량 이제 그 사망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서 북한이 가장 빠르게 이제 그 반응을 했고 철저하게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봉쇄가 역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100%다 맞는 정책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봉쇄 정책이 그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 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을 좀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부족한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은 수입을 해야 됩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이 20% 정도는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이라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죽었다, 뭐 100만이 죽었다, 200만이 죽었다, 300만이 죽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파철, 그러니까 파철이라도 중국에 팔아서 중국에서 밀가루를 이제 가져다가 밀가루 가지고 죽도 써 먹고 뭐 튀김도 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밀가루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먹고 살아갈 수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면 시장에서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구나 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되고 시장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생존하는 능력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류가, 외부와의 교류가 끊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북한이 농사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자연재해가 겹쳤고, 원래 이제 경제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제 북한이, 식량 위기라고 하는, 올해 이제 식량 위기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게 그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쌀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곡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쌀하고 옥수수, 콩,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제 곡물, 밀가루, 식용기름 이런 가격이 이제 한 거의 뭐 식용기름 같은 게 1kg당 뭐 한 7,000원, 8,000원 하던 게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갔고요. 밀가루 같은 거는 1kg에 4,000원 했거든요. 북한 원으로 4,000원 했는데 이게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식용기름은 제가 한국에 와서 식용기름 이야기하면 그럼 우린 기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그러나 이제 북한 사람들은 기름 되게 좋아해요. 저 지금도 밥에다 가끔씩 기름을 이제 약간 이제 그 불에다가 저거 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배추나 무시래기 뭐 이런 것들을 끓인 국에 기름을 안 뜨면 뭐라고 하냐면 나이론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맑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담배가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름방울이 안 뜨면 이제 나이론국이라고 하면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돼지고기 도 삶았을 때 푹 삶아서 돼지 기름이 둥둥 떠야 좋아하지 그냥 맑게 끓여놓으면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푹 끓여지지 않고 그냥 장화 신고 건너갔기 때문에 아무 영양가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이거 설렁탕 끓일 때처럼 좀 진하고 육수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기름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지 면적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콩 재배가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논두렁이나 일부 산기슭, 나무 밑 이런 데서 재배하기 때문에 콩 재배가 안 돼서 중국에서 콩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콩기름을 동남아나 중국에서 사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식품이라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자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이런 식품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의 식량 위기냐?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뭐 김정은 정권이나 노동당이 북한 주민들한테 열심히 식량을 줘서 그러냐? 저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해요. 90년대 아사자가 나왔을 때하고요, 지금의 위기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건 어떤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감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김정은 정권이 보통 이제 북한이라는 게 그 2,500만 주민들을 노동당이나 정부가 계속 배급을 주고 식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먹여 살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경제난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노동당이 주민들의 생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북한이 이거 핵무기 만드는 돈 가지고 중국에 가서 쌀 사다 주면 되지 않냐. 근데 그 북한 당국자들은 뭐예요? 자기 체제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거 하면 이제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내가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된 원인이 저는 시장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국가에 바라지 않고 국가에 기대지 않고 정부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아가고 장사 잘하는 놈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로 짓고 막 이렇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주거나 뭐 무슨 애기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구조가 이미 북한에는 형성되었고 이게 형성된 지 30년 됐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아사자가 나올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하루 세 끼 뭐 이렇게 이제 잘 먹고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그 세 끼 먹던 거 두 끼로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힘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보통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기관들과 그 북한을 그 대상으로 해서 기사를 쓰는 이런 이제 그 언론 단체들이 북한에 이제 통신원이 있어가지고 북한 주민들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는데 힘드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굶어 죽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의 행군 때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힘들고 그때보다 더 많이 죽는다.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생각이고 한 사람의 견해거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제 상황인데 이걸 확 일반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를 해버려서 북한 주민 전체가 뭐 이제 다 굶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북한에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이제 3월 달에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죽었냐 하니까 12월 달에 코로나 걸렸다가 후유증으로 이제 앓다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에는 코로나가 만연해서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옆에 저희 동생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었는데 얘네는 또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데서 특히 우리가 통계가 이제 잘 발표되지 않고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북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심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좀 제가 이제 하려고 했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이 광물 수급 제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배급 제도가 북한이 이제 전쟁 이후에 배급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도 배급 제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배급을 받는 사람은 전체 주민의 2%나 3%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배급은 어떤 사람들이 노동당 최고위 간부들, 그다음에 교사들, 학교 교사들, 그다음에 군대. 이런 이제 군대를 빼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배급을 받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어디야 그 국가보위부, 그다음에 사회안전부, 경찰. 그래서 국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만 이제 배급을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공짜 가격으로 주니까 이 배급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하고 북한의 국가가 정한 국정 가격하고는 약 1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배급을 탈 때 국가에다 내는 돈은 1kg당 46원이고요. 쌀 1kg.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4,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그만큼 쉽게 이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50년대 전쟁 끝나서부터 배급제를 실시해 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제 이것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주민들한테 46원에 그 식량을 계속 공급한다. 이게 힘들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생겨서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가니까 국가가 그만큼 편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다 좋은데 그 안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부가 돈 잘 벌고 운 좋은 사람들한테 막 쏠리는 거야. 시장은 이제 그걸 막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나 이제 사회가 이것을 관여해서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돼가는데 이런 게 이제 해결을 못 하거든요, 시장이. 근데 이제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 시장도. 근데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이 뭐 하냐면 이걸 이제 쌀을 한 뭐 100톤, 200톤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정상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딱 끼고 있다가 비싸지면 이제 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뭐 돈으로 그렇게 했을 때 뭐 거리대 행위한다, 뭐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여식행위들을 이제 그 돈주들이 하게 되면서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북한 당국이 노동당의 김정은이가 야, 내봐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원래 있던 식량 배급소를 식량 판매소로 다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중국에서 쌀 조금씩 수입해서 올해 들어와서 한 10만 톤 정도 수입했는데 북한이 쌀을 수입에다가 그 식량 판매소에서 시장 가격이 5,000원 할 때 4,000원에 계속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장이죠. 그러니까 4,000원에 팔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식량 판매소라는 걸 이제 잘 모르고 이게 이제 옛날 배급제로 돌아가려고 한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시장의 좋은 점을 알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줄 서서 한 줄로 이제 뭐 100m, 200m씩 서서 이제 한 달에 2번씩 가서 쌀 이제 받아가지고는 이런 배급제는 절대로 안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그래요. 46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식량을 주민들한테 주려면 엄청난 경제적인 그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량 수급 제도는 여전히 국가 공급과 시장 공급이 공존하고 있는 게 현재 북한의 상태이고 이게 식량 공급 측면에서는 그 시장 공급의 비중이 더 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북한이 그 배급제를 계속하려고 하면 수매양정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이걸
그 축소해서 농업위원회에다가 배속을 시켰습니다. 이 수매양정성은 뭐냐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곡물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주민들한테 배급하는 기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급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성, 국가 내각의 하나의 성으로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는 그 기능을 완전히 축소시켰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배급에 매달리는 근로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축소 배치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물수급제도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의 배급제가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으로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배급제가 존재를 하되 식량 판매소가 있어서 시장 공급과 배급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며 곡물 수급이나 곡물 공급에 한해서는 시장 공급의 비중이 더 크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수급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과 뭐를 위해서 이제 농업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북한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세상의 변화,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맞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왔습니다. 대처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잔뜩 그려놓긴 했는데 다 이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화에 대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땅 줬다가 도로 뺏더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이제 무상 토지 분유를 했거든요. 그걸 다시 정부가 뺏들어서 국가의 소유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은 국가 소유가 안 됐고요. 협동적 소유라는 툴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하고 정부의 승인 없이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농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의 공동 소유, 이른바 협동적 소유로 아직도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북한이 협동농장이라는 말에서 협동을 뺐거든요. 그냥 이제 농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약간 이제 중국식으로 관리위원장 이름을 떼고 경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경리, 부경리 뭐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이게 협동적 소유를 국가적 소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전이민적 소유로 전환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금 고민이 많은데 아직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한 내적 준비는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농장에서 협동자 빼는 건 왜 뺐는지는 이제 저도 앞으로 기회 있으면 김정은이한테 한번 물어보려고는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와서 이제 농촌진흥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왜 최근에 와서도 농업 정책을 이제 계속 국가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 식량 문제고요. 두 번째는 농민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출판물들에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농민들을 사상개조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해방 전에 우리 농민들이 공부를 못해서 난 놓고 기육자도 모를 때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고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의 농민들은 다 그 고등학교 이상 그 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의 농민들이 나이 많으면, 제가 지금 63년생이니까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마지막 제일 나이 많은 농민이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농민들도 다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상 개조를 하고 문화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으니까 엄청난 이제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농민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하냐니까, 이게 북한에서 계층별로 봤을 때 노동당의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농민들입니다. 제가 이제 농촌부문 공무원을 해서 나가서 이제 북한에서 90년도 중반부터 계속 농촌에 나가서 정책 관철하느라고 농민들한테 뚝 쌓아라, 허물어라, 물기를 내라, 뭐 어떻게 이제 서울을 깨끗이 청소해줘라, 좋은 거 먹여라, 이렇게 이제 정책 관철하느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안 해요.
하는 척 하다가 안 합니다. 안 해서 이제 너네 처벌받는다, 불이익이 온다고 이제 대개 뭐라고 그러면 올라가야 넌두렁, 내려봐야 넌바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처지가 그렇다는 게 넝포. 그래서 너처럼 그 덕급이나 군급에서 뭐 간부하고 관료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형편이 아니니까 뭐라 그러지 마라.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촌 나가서 지도사업 나가면 어쨌든 농민들한테 밥은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운 밥 얻어 먹고 가려면 적당히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적당히 하고 그냥 밥은 먹여야 되니까 고운 밥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그 도시에서 사는 도시 주민들과 농촌에 사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우리나라도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엄청 심하고 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서울과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이제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북한은 그 정도 인구수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북한이 농민이 한 34% 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한국은 2%인가 3%인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서 북한이 농민 정책에 굉장히 이제 많이 힘을 돌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참 제가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빠뜨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축산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60kg 아래로 떨어진 건 아시죠? 작년까지 62kg, 63kg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57kg, 8kg인가 이렇게 이제 60kg 아래로 떨어지는데 북한은 여전히 1인당 식량 소비 기준이 200kg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kg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물론 이제 밀가루와 뭐 설탕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고기. 그러니까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이걸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생각하고 있고 60이 넘어서도 청춘처럼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하게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꼭 축산에서 나오는 뭐 계란이나 고기뿐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계란 같은 거 하루에 한 알은 소비하죠. 냉장고에 계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사람은 나이 들면서 하루에 2알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알이면 충분한데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365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최고 생산했을 때 1인당 그 계란 공급량이 북한이 이제 가금 발전해서 계란을 최고로 생산했을 때가 1인당 26개. 1년에. 1년에 26개. 평균으로 2,500만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북한이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고 생산 연도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이나 식량 위기에 조건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변화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포전 담당 제도가 처음에 이 제도가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중국의 가족도 급제하고 유사한 정책을 내놨다고 이제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가족도 급제하고 유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호응을 해서 가족도 급제를 이제 실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가족도 급제를 실시를 하면서 토지를 이제 완전히 주지는 않았지만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다 주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은 요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받아서 50년 이상 이 땅에서 농사지어 먹을 수 있다는 조건을 안 걸고 해마다 계약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다가 땅 가지고 있는 뭐 경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눈치가 잘 안 보이면 좋은 땅에서 농사 안 짓고 그 지역에서 제일 안 좋은 땅 주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이런 관료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전체 농민의
한 3, 4%밖에 이제 퍼전 담당 제도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한 원인은 뭐냐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이제 했는데 북한의 농업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의 충성심이 부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부족해서 농사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북한 농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기계 없으니까 새벽에 깜깜할 때 나가서 저녁에 새까말 때 들어오거든요. 특히 모내기 때는 정말 이제 죽어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모내기 때 한번 한국은 모내기 어떻게 하냐고 나와봤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냥 모내는 기계 혼자서 돌아가요. 그냥 쭉 돌아가니까 하루 종일 걸리니까 저녁이 되니까 파랗게 모내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계 문제, 품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북한의 식량 위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곡물 생산이 원만하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북한이 이제 200만 헥타르 정도의 이제 그 토지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한국보다 산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체 경지 면적의, 그러니까 전체 국토 면적의 85%가 북한은 이제 산지로 되어 있고요. 200만 헥타르의 경지가 있지만 이게 다 그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있는 밭들이 많고 여기서는 이제 이 경지 면적당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러니까 200만 헥타르면요. 한 정부 한 헥타르에 3톤씩만 나와도 2, 3은 6, 600만 톤 나오거든요. 북한 주민이 1년에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이 1만 톤입니다. 1만 톤. 1만 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1만 톤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365만 톤, 한 400만 정도 있고 나머지 식품 이용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토지, 그러니까 경지 자체에 그 경사 급하고 토질의 양 산성화되어 있고 토양이 이제 미생물이 적어서 토양 상태가 이제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해결이 돼야 북한이 그래도 정부당 뭐 3톤, 4톤 이렇게 되는 농사를 지어서 100% 자급자족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북한 자체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농사라는 게 생물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고심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진짜 준비를 잘하고 들어와도 하늘에서 이제 하느님이 넣어가지고 비 조금만 더 뿌리거나 바람 세게 불어주면 바로 이제 망하거든요. 특히 이제 8, 9월 이제 조금 더 있었는데 북한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식량 작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기도하는데 올해는 좀 제발 좀 농사 잘 때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사실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은 자료를 이제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져온 자료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빨간 선을 제가 긋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자료를 보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빨간 선 아래, 그러니까 빨간 선 서쪽 지역이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의 60%,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강원도의 안변 쪽에 이제 볼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한경남도의 함흥, 종평 이쪽에 이제 하고 그쪽에 이제 좀 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자료에 나오는 걸 해서 무슨 그러니까 북한의 시군 이렇게 경지 면적으로 삭주, 천마, 운산, 구장, 독천, 해창, 연산, 신평으로 이 경계를 지어서 딱 선을 그어 보니까 이 아래가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지역. 그러니까 200만 헥타르의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는 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가 그래도 농사를 지어 먹을 만한 땅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북한이 절대로 농사에만 지금처럼 매달리고 농민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려 몰아봤자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물론 기계화도 해야 되고 품종 개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뭡니까? 농업을 경영하게 해서 농민들이 농업을 경영하게 해서 예를 들면 돈 되는 작물을 심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참기름, 들기름 좋아하잖아요. 꽤 많이 심어서 기름 한국에 보내고 한국에 남는 쌀 가져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 되는 작물이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삼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히 뭐 홍삼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삼 액수 만들어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일상적으로 섭취하다. 저도 이제 매일 한 포씩 먹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이 이제 고려 인삼이 황해북도 개성만이 아니라 황해북도 전 지역에서 재배가 되거든요. 소흥, 평산, 사리현, 이남 지방에선 다 이제 인삼 재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개성에서 재배했다고 하고 팔면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유연한 농업 제도와 자율적인 그 경영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된다. 요게 이제 북한 농업을 이야기하는 데서 제가 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자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이게 이제 농업부문 서식의 사진이 작년도 사진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TV에서 나오는 건데 북한 TV에서 이게 제일 잘 된 데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잘 된 데. 제일 잘 된 데 보여주는데 작년에는 거의 물이 마르다시피 한 논에 모내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벼가 이제 땅에 박혔을 때 그래도 중중동도 이상은 이제 물에 차 있어야 얘들이 이제 활착이 잘 돼서 빨리빨리 이제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물이 이거 정말 괜찮은데 보여준 것도 이 정도니까 작년에는 진짜 농사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괜찮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올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 그림은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그 밭작물 생산에서 옥수수가 거의 한 7, 80% 차지하거든요. 이게 이제 옥수수가 다른 작물하고 달리 뭡니까? 정보당 수확고가 높아요. 정말 잘 되는 땅에서는 한 7톤, 8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제일 약한 게 아시는 것처럼 땅을 깊숙이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서 뿌리가 이렇게 땅에서 조금 올라와서 서 있거든요. 얘네 바람 불면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8월 북한이 7, 8, 9월 초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8월 달, 9월 초 이때 넘어지면 뭡니까? 옥수수가 넘어져서라도 나는 무조건 이제 이삭을 충실하게 키워야 돼. 정자가 튼튼해야 돼. 새끼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일어서는데 이제 영양분을 소비하려고 해요. 그러면 충실한 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정자 그러니까 새끼 그러니까 자기 후대를 충실하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얘가 자기 정상 상태가 아니면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엄청난 식량 감소라는 이런 이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이게 아직도 그 서가 이제 일하는 이거는 좀 기계가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 지금도 그 탈북 여성들 특히 양강도 함경도 쪽에서 오신 분들 식당 가서 이제 고기 먹자 그러면 절대 소고기 안 시킵니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소고기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소고기가 더 맛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반반 시켜서 이제 슬쩍 소고기를 먹여놓으면 이 소고기가 더 맛있네 하고 다음번부터 소고기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 소 못 먹잖아요.
이게 소를 일반들이 잡으면 바로 이제 총살까지 시키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담당한 부서에 있었는데, 이거 왜냐면 북한에서는 출생하면 군수용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포탄 날라야 돼가지고, 그런 걸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아직도 기계가 많이 도입이 안 돼서 소가 전체 농사일에 한 70% 하거든요. 운반하고 밭 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종 문제, 그리고 이제 밀보리를 작년부터 북한이 이제 많이 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저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하던, 물론 김정은이가 한 게 아니고 농업 전문가들이 밀보리 우리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해서 심었는데 북한 전문가들이 정말 잘한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강내 음식보다 밀가루 음식이 먹기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조금 먹어도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간 곡물 소비량 200kg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서 밀보리 재배 면적을 늘려서 올해부터는 북한이 원래는 옥수수 가지고 된장 만들어 먹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콩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제 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콩 가지고 된장 만들어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식품 공장들에서는 다 옥수수 가지고 된장 만들어서 진짜 맛이 없어요. 된장. 옥수수 된장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된장이 조금 있으면 섞고 거기다 밀가루 조금 섞어서 했는데 작년에 밀보리 이거 하면서 올해부터 수확 나오면서 모든 공장들이 다 밀된장으로 올해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아무래도 옥수수보다 밀된장은 콩 조금 섞어도 더 이제 그 발효도 잘 되고 맛있는 거죠. 옥수수는 아시는 것처럼 그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거 탄소 이거 배열이 그 베타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열에다 튀기면 알파로 된다고 해서 이제 알파 먹이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옥수수 튀기 먹는 게 그게 이제 베타 상태에서 알파 상태로 넘어온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북한의 식량상, 그래서 공해작물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돈 되는 작물이거든요. 북한에서 이거 보고 공해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심으면 이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기계 문제. 그래서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이는 이제 이 트랙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65마력, 70마력 트랙터거든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트랙터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남포에 있는 금속 트랙터 공장에서 저 생산 라인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원래 지금 보이는 저 빨간색 트랙터는 28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65마력보다 힘도 안 되고 저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트랙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그 남포 기항에서 만들 때 그 러시아 쪽에선가 이제 설계도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손으로 깎고 두들려서 만들어서 트랙터를 만들었는데 트랙터 시운전하는 날 그 최영권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내각에 있는 분이 내려갔는데 그 트랙터 전진에다 놨는데 뒤로 이제 갔대요. 앞으로 안 가고. 그래서 최영권이가 막 욕을 하고 이 새끼들 뭐 트랙터 만들었다는 게 이 모양이냐. 트랙터가 앞으로 나가야지 왜 뒤로 가냐. 이렇게 이제 욕하고 올라가서 이제 김일성이한테 그 트랙터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고 뒤로 나가더라. 그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김일성이가 야, 뒤로 갔다는 건 앞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앞으로 가는 트랙터 만들 거다. 해서 이게 이제 60년대 처음으로 자체로 만든 트랙터거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풍년호, 천리마호 트랙터입니다. 이게 28마력짜리인데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발동도 잘 안 걸리고 엄청 이제 힘도 약하고 계속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다. 그래서 기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북한이 관계 시스템은 비교적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빨간선 아까 이야기했던 빨간선 밑에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비교적 잘 되는데 뭐야 안 됐다? 배수 시스템이 없어요. 관수 시스템을 배수 시스템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수가 보통 어디로 빠집니까? 하천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 하천이 산에 나무가 없어서 후, 모래 이런 것들이 와서 해마다 하천 바닥이 높아져 가지고 물 조금만 흐르면 바로 넘어납니다. 이 상태를 해결하느라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다?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마다 노력하는. 그러니까 삽 가지고 파봤자죠. 삽 가지고 정말 힘센 사람이 파도 40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기계 같은 거면 한 번 파면 1m씩 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간배수 체계에서 부족한 지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료 같은 거는 북한도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비료를 비롯해서 친환경 비료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미 80년대 초에 일본의 저청년 관계자들하고 해서 미생물 복합 비료라고 해서 그 기술이 이제 북한에 들여다가 한 개 군에 공장 하나씩 건설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원도 부족하고 기술이 원만하지 못해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게 조금 이제 남북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이제 축산 발전시켜 가지고 축분 좀 놓고 뭐 이렇게 되면 꽤 이제 좋은 이제 비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북한이 아직까지는 이제 폐쇄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 방안인데요. 앞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입과 던데는 작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서 자율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서 제가 돈으로 사 먹을 때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한국의 같은 경우에 제가 옥수수 해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1년 동안 농사지에서 인사만 하시더라고요. 그거 팔아서 돈 안 되잖아요. 편의점 가서 제가 여기 와서 편의점 알바 해봤는데 하루 저녁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첫날에 그분이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많이 줬어요. 10만 원. 뭐 10만 원이면 옥수수 얼마나 많이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이런 문제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서 사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사다 먹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자체로 하고 요게 이제 남북이 균형이 안 맞는 걸 같이 하면 엄청나게 이제 조화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이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북한이 왜 식량이 부족한가를 이제 순서가 좀 엇갈리긴 했는데 보통 우리가 8.15 해방됐을 때 북한이 1,000만 명에서 출발했습니다. 1,000만에서 출발해서 그 식량 공급 시스템이나 생산 시스템이 1,000만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만 해도 저희가 형제가 4형제였는데 4형제, 5형제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 인구가 갑자기 2,000만으로 확 70년대 초반에 이제 인구가 갑자기 2배로 뛰어들면서 증가하면서 완전히 이제 식량 부족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그때 바빠서 내가 농업전선의 사령관 되겠다. 그래서 농업은 내가 맡겠다 해서 계속 이제 차 타고 농촌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한은 뭘 해야 된다? 농사 짓는 것만큼 짓고 농민들한테 너무 힘들게 막 농민들 보고 나라 쌀떡의 주인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라 쌀떡을 채우기만 하는 주인이에요. 그러지 말고 농민들도 적당히 일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도나 시스템으로 사올건 사오고 이렇게 해야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의 쌀이 있어야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농업을 강조하지만 계속적인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게 뭐냐면 교류와 협력에 여기서 북한이 제가 비판하는 거는 북한이 딴 것만 해도 외부와의 교류와 협력만큼은 진심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북한만의 책임이 아닌 거는 이제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자기네 체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앞에서도 제가 소통 이야기를 했지만 남북은 자주 만나서 소통해야 되고 물론 이제 싸울 수도 있죠. 뭐 피나게 싸우다가도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는 한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왜 우리는 안 되냐 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가 고민하고 이제 그 하는 게 사실 이제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